1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놀, 미국 현지에서 또 생생한 속보 뉴스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비트코인 실시간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미주놀 공부방 광고 배너입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특별히 비트코인의 시그널이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한 주 시장에 대한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AI 이야기를 좀 시작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AI 2년 전부터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굉장히 강력한 키워드였죠. 자, 이 AI는 내년에도 지속될까요? Absolutely 지속됩니다. 내년에도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견이 없을 줄 아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만이 아니다, 샘 얼트먼만이 아니다, 이 남자를 주목해라.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CEO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소의 AI 최고 경영자 CEO인 무스타파 슐레이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IT 전문 업체 더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이걸 AGI라 그러거든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AGI,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다양한 지적 과제를 수행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범용 AI를 말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AGI는 단순한 기계적 학습을 넘어 인간과 비슷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갖춘 AI이다 보니까 혁신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슐레이먼 CEO는 현재 AI를 가동하는 하드웨어인 엔비디아의 AI 칩인 GB200을 1, 2세대라고 본다면 이 하드웨어로는 당장 AGI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에서 5세대가 지난 어느 시점에서야 AGI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는 한 세대를 뛰어넘는 과정에 필요한 기간이 약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라고 볼 때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는 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0년은 지나야 AGI가 등장하리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슐레이만 CEO의 인터뷰는 불과 닷새 전에 뉴욕타임스가 개최한 행사에서 샘 알트만 오픈 AI CEO죠. 한 발언과 충돌하는 서로 상반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샘 알트만은 오픈 AI가 12개월 이내에 점차 강력한 기술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AGI가 예상보다 빨리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AGI 개발로 안전 우려가 크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덜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죠. 두 기업의 AI 수장인 알트만과 슐레이먼이 AGI 현실화 시점을 두고 이렇게 의견을 충돌하는 모습이 공개석상에서 포착되자 두 회사의 AI 파트너십에도 균열이 생기는 건 아닌지 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샘 알트만 챗GPT 쪽하고 마소하고 파트너십 동반관계잖아요. 근데 양쪽 CEO가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 이야, 이거 참. 오픈 AI와 마소는 AI 기술 개발 동반자로 지난 5년을 함께하며 AI 주도권을 거머쥔 사이인데요. 자금력이 막강한 MS의 투자를 받은 오픈 AI는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내었고 챗GPT를 통해 AI 시장의 선두주자로 함께 자리매김했죠. 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투자자인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인터뷰에서 마소와 오픈 AI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흐른다는 질문을 받은 슐레이먼 CEO는 모든 파트너십에는 긴장감이 존재한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굳이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들, 즉 오픈 AI 측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파트너십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마소와 오픈 AI 협력 관계가 언제까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슐라이만 CEO는 AI 기술 개발이 한창 이루어진 최근 10년간 올트먼 CEO와 사실상 경쟁 관계에 놓였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영국 출신의 기업가인 그는 2014년 구글에 인수된 딥마인드를 공동 창업했고요. 딥마인드는 2016년 아시죠?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벌인 알파고를 만든 회사입니다. 한 매체는 슐라이먼 CEO를 두고 올트만 CEO가 등장하기 이전 올트만과 같은 존재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자,
올트만 CEO는 슐라이먼 CEO와의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한 이후인 2015년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오픈 AI를 창업했습니다. 당시 올트먼과 머스크는 구글이 AI 기술을 갖춘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향후 AGI 기술을 독점할 것을 우려했는데요. AI 회사를 창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슐라이먼 CEO는 구글에 인수된 딥마인드에서 구글의 제품과 AI 기술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딥마인드 헬스 등 서비스를 내놨고 구글의 부사장직도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구글을 떠나 또 다른 AI 스타트업인 인플렉션 AI를 공동 창업했고 올해 3월 핵심 투자사였던 MS가 이를 흡수 인수하면서 슐라이먼은 MS의 AI CEO가 됩니다. 인플렉션 AI의 엔지니어, 연구원 등도 MS로 대대적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기간에 올트먼 CEO는 챗 GPT를 내놓아 전세의 관심을 모조리 휩쓸었죠. 자, 마소가 슐라이먼 CEO를 영입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AI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픈 AI의 영향력을 다소 줄이고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소가 슐라이먼을 딱 해가지고 야 쟤네 샘 알트만 쪽 걔네 좀 기술을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우리 만들자. 지금은 우리가 쟤네가 앞서니까 할 수 없이 쟤네한테 다 자금줄을 대지만 우리 누구야? 마소 누구야? 넘치는 게 돈이잖아. 우리의 자금력, 너희들의 기술력 함께 가자. 우리 진과 아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팀장 오버하고 있습니다. 워워. 지난해 오픈 AI에서 발생한 알트만 CEO 축출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픈 AI가 기술 개발을 이유로 과도한 투자를 요구하면서 마소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마소가 오픈 AI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AI 기술을 개발하는데 슐라이먼 CEO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죠. 하지만 오픈 AI를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슐라이먼과 알트만은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깊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샌과 나는 친한 친구이며 존경심과 신뢰를 갖고 있다. 슐라이먼이 얘기한 거죠. 지난 6월 CNBC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서로 잘 지내고 있다면서도 결국 긴장 관계에 있는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않았죠. 마소는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 내 경쟁자 명단에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와 함께 오픈 AI를 게재했습니다. 다 경쟁이야. 네. 자, 슐라이먼 CEO와 알트먼 CEO는 최근에도 그동안의 경쟁 관계를 보여주듯 곳곳에서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월 오픈 AI의 경제적인 압박, 파트너십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두 회사 직원 간의 불화 등을 언급하면서 마소와 오픈 AI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호사가들의 입방아는 좀 이런 걸 다루고 좋아하지만 그래도 없는 사실은 아니죠.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 직원들이 신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마소에 제때 공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슐라이먼 CEO가 오픈 AI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또 마소와 오픈 AI가 협업과 관련해 합의한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MS 직원들이 이를 어기고 오픈 AI의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에 문제가 생긴 일화도 전했습니다. 경쟁과 협업을 동시에 오가는 마소와 오픈 AI는 궁극적으로 AGI 기술을 개발해내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오픈 AI는 기술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마소에 요구하고 마소는 이미 14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 AI의 기술을 받으면서 자체 기술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픈 AI는 마소의 AGI에 대한 접근거리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한 오픈 AI는 지금까지 AGI가 오남용될 것을 우려해 투자자들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지 않고 상업적인 사용도 불허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친구 머스크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오픈 AI의 너네들은 내로남불이라는 거야. 필요할 때만 우리는 아직 비영리 법이냐? 그러면서 결국 실리적인 건 다 취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기술력을 제대로 나누지도 않고 슐라이먼 열이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네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럴 바에는 처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비영리로 가라고 이제 소송을 낸 거죠. 다만 기술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픈 AI가 영리법인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런 원칙을 바꾸고 최대 투자 기업이 마소의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픈 AI는 올해 5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며 향후 수년 동안에도 적자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겠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는 정말 치열한 전쟁.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오픈 AI가 먹을 것이 엄청 많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이 탄핵 소식을 긴박하게 다루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5%를 전망하고 나오고 5% 전망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 물가가 안정적. 자, 일본은행도 내주에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프랑스 전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A, 그러니까 AA 더블,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춰버렸습니다. 와, 프랑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 내에 지금 노조와 그다음 인종관,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 야당 여당 간의 분열이 극심하잖아요. 결국 정치적 분열이 자, 프랑스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제가 뭔 말을 했다고 구독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참말로 제가 오늘까지만 딱 하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텐데요. 이 찍들 잘 들으세요. 평소에 땡큐 한마디 없던 인 것들이 가면서 감히 뒤통수를 박아? 야, 너 잘난 체 하는지 꼴상 사나웠다. 아이고, 그러니까 주식을 못하지. 정말 그냥 가세요. 가시라고. 오케이? 역사가 심판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이재명 편이라고 그랬어? 저 이재명 편 아니에요.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딱 치우쳐 있으면 지가 치우쳐 있는지 모르고 제가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독 취소하고 가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취소내지 뭐. 프랑스처럼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2.0 출범하는 시기에 1.0 때도 박근혜 탄핵이었잖아요.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정치 얘기 좀 안 할 겁니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오케이. 미국 헐리우드의 한 대학교 운동장이 초록색 트레이닝을 입은 사람들을 북적북적 했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 2 첫 회를 시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와, 이거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그냥 오징어 게임이 아니죠. 그렇죠? 넷플릭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 헐리우드의 한 대학교 운동장이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또 초록색 아니면 주식 그린 상승, 오른쪽 배너도 초록색. 한국 남자들은 좀 싫어하죠. 군대 국방. 저도 사실 싫어하는데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자, 현재 로스앤젤레스 CD 칼리에서 열린 LACC에서 열렸구나. 와, 대박. CD 칼리지네. LACC. 저도 저기 다녔는데. 자,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4.56km를 함께 달리는 이벤트로 미국과 전 세계에서 모인 무려 2,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4.56km를 달리는 것은 오징어 게임스 주인공 선기훈의 참가자 번호 456번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행사는 이번 달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글로벌 프로모션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서울, 파리, LA, 시드니 등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 프로모션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 LA 행사는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아, 나도 갈걸. 참가자들에게는 모두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이 입은 초록색 트레이딩복이 지급되고 네 자리의 참가자 번호도 부여됐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출발선에서 시작해 4.56km를 달린 후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 한 곳에 섰는데 여기서 1차 합격자가 결정이 되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언어 교육 앱 듀오링고. 오, 여러분 듀오링고 나왔어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잖아. 이거를 통해 배운 한국어 시험 등 패자 부활전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통해 2,000명의 참가자 중 총 1,100명이 이날 저녁 헐리우드 이집티언 시어터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시즌2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와우. 황동혁
오징어 게임 감독은 이날 시사회에서 오징어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후속편을 제작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시즌2는 시즌1보다 훨씬 후속편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했고요. 행사는 단순한 달리기 이벤트뿐만 아니라 황동혁 감독, 이정재, 이병헌, 양동근, 임시완, 조유리 등 주요 배우들의 레드카펫과 시사회 이벤트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떡볶이, 김밥 등 한국 음식을 파는 부스와 한국식 네일샵 등도 운영이 됐고요. LA에 위치한 로컬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오징어 게임 때는 이벤트에서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모임 팬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이들은 이번 이벤트를 참가하기 위해 중국에서도 왔다. 와, 대박이네. 오징어 게임도 좋아하고 한국 콘텐츠도 좋아한다.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서울에 있었는데 큰 불편은 없었다.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땡큐. K-드라마의 팬인 레이첼, 드보라, 데이빗, 번 등 함께 이벤트에 참여한 이들은 사랑의 불식차 더 글로리의 팬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LA는 한국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죠. 한국 콘텐츠나 음식이 이미 일상에 섞여 있는데요. LA에 거주하는 이나 앵카트리나쇼는 종종 한국 음식을 먹는다며 한국 드라마는 좋아하지만 K-팝 팬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라이언 하프로는 한국 드라마나 음식은 잘 모르지만 오징어 게임을 알아서 참여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미국인들의 단순히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은 내년 1월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도 참가한다고 하네요. 대박. 작품상 후보로 올라와 있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이처럼 세계에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하는 작품도 흔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듀오링고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의 움직임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주말에 일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주말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가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정치적 견해가 틀려도 가지 말고 있어야지 돈 벌지. 오늘 이후로 팀장 공약합니다. 정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할까요? 정치 채널 하나 파지. 다음에서 뵙겠습니다.